모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마련합니다. 행잼터 교육연구소 정영숙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정 대표님께 이런 강의 아닌 강의를 저는 사실 듣고 있는 건데 항상 그걸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할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긍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여라. 이거를 생활화하니까 요즘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좋은 일 있어? 와. 괜히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예전에는 잘 못 듣던 그런 것 같아요. 와. 예. 좋은 일이네요. 예.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이야기 한마디를 들으면은 괜히 또 어깨도 으쓱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또 더 다가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이게 되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좋은 대인관계는 본인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자, 대화와 소통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대화를 하다 보면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닌데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좀 다르게 받아들일 때 난감하죠. 이럴 때. 근데 상황에 따라서 관계가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럴 땐 이 말이라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말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말 실수 줄이는 법. 속담이 생각납니다. 어떻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가 또 좀 서먹해지거나 어색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게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신중을 기하는 게 좋을 텐데. 내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팍팍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 실수를 안 하는 법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법.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누구나 듣기 싫은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트라우마나 컴플렉스 관련된 거라면 더 그럴 텐데요. 상대방의 의중을 알면서도 말을 꺼내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색이 좀 까만 편이거든요. 그래서 깜씨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놀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래서 어릴 때 놀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고 또 관계가 끊어진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친근감에 부르는 건데 이제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마 듣기 싫어 이러는데도 계속 하게 되니까 또 나중에는 저 사람이 날 배려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끊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별명이요. 또 성인이 돼서 생각하니까 사실 별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도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비슷한 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특히나 이 명절이나 가족들, 친지들 많이 모이면은 항상 왜 그분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걱정하거나 관심의 표현으로 취직은 어떻게 돼가니, 결혼은 언제 하니 이런 이야기 물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관심의 표현이나 관심의 그런 물음인데.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별로. 들을 때 꼭 무능력해서 결혼 못하는 것 같고 취업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너무 들으니까 싫더라고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을 좀 더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불편한 날에는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누군가 나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했을 때 싫으면 싫다. 이렇게 또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거 있어요. 또 뭐할로 얘기해 유야무야 하다 보면 감정이 또 쌓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조금 내가 서운한 말인데 근데 내가 서운하다는 표현을 하면 말한 사람이 좀 기분 상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차라리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정확하게. 이야기군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그런 것이 반복이 되게 되면 쌓여서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좀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이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돌직구로 나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죠. 혹시 저를 기분 상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 언제 할 거니? 너 결혼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유 뭐 관심 감사합니다. 네네. 이런 이야기로 차라리. 네. 관심 감사한데 제가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재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게 남과 비교하거나 또 인격을 무시하는 말, 또 상대 가족을 헐뜯는 말 할 때 있죠. 이거 절대 안 되죠. 이게 내가 잘못한 건데 너는 엄마한테 뭘 배웠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또 마음이 상하게 되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하지 말아야지 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 폭탄 선언하는 경우 많잖아요. 뭐 우리 헤어져. 이혼해. 이런 거나 사표 쓴다. 뭐 이런 협박성 문구들. 어떻게 보면 속마음은 아닌데 좀 격해진 마음에 그냥 막 내뱉는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이런 말들은 마지막에나 해야 될 말들인데요. 이럴 때는 참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때론 침묵하는 게 말실수를 줄이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고 하는 게 말실수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섣부른 말실수보다는 어떻게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말은 좀 아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스스로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종종 그러죠. 침묵은 금이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청소년들이 또 귀 기울여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욕을 빼면 또 대화가 안 된다고 할 만큼 욕설이 일상화되는 경우가 많죠. 네, 한 조사를 보니까요.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습관적으로 욕을 하고 또 10명 중에 7명은 초등학교 때부터 욕설을 시작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참. 안타깝죠. 네, 욕설을 하는 이유는 참 어이없게도 멋있어 보이고 재미있다. 네. 그리고 친구끼리 친근감의 표시다. 뭐 습관이다. 이거 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화나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혹시 친구분들 어릴 적 친구분들 만나면 어떠세요? 그렇죠. 좀 격없이 말하다 보니까 뭐 좀 차마 방송에서 못할 말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글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욕을 할 때 감정 상태에 대해서 약 80%가 별 느낌이 없다라고 답을 했대요. 별 느낌이 없다? 네. 욕을 하면서 그냥 당연하게 일상 언어 사용하듯이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욕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문제는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때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욕이 일상화되고 습관화돼 버리면은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욕설을 무심코 사용했다가 또 분위기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웃으면서 입마전마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상황이나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날 무시하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다툼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말실수를 줄이고 또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욕설은 삼가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하죠.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따라 배우는 만큼 평소에 언어 습관을 좀 자주 돌아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저 좀 오래된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거든요, 저녁에요. 친구들한테 제안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어떻게요? 우리 평소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좀 서로를 존중하면서 좀 좋은 말 좀 한번 써보자. 고운 말 좀 신경을 써보자. 어렵겠지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자제를 해보자. 이 정도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왜냐하면 동창 모임에 가서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대요. 왜냐하면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요. 옆에서 보면 싸우는 줄 알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런 제안을 친구들에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행잼터 교육연구소 정영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